제 아내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와 관계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둘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요. 안녕하세요.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최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도착했습니까? 네, 남편을 동성애로 의심하는 아내에게 부양료를 주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사연이네요. 네네. 아내가 남편을 지금 동성애로 의심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내의 의부증으로 결혼 생활 내내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아내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라도 하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사진 전송을 해야 안심했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제 친구와 저희 둘이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요. 저는 아내와 제 친구와 함께 만나 삼자 대면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동성애를 기정사실화했고 저는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회사 직원들과 워크숍으로 1박을 하게 되었는데 집에 돌아온 제게 아내는 통화 내역을 열어보라고 했습니다. 같이 있던 동료의 핸드폰 배터리가 나가서 제 핸드폰을 빌려주었는데 성매매 여자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아내는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서 그 동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제가 서류를 위조했다면서 믿지 않았습니다. 저 아무것도 안 믿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도저히 아내의 의부증 속에서 살 수 없었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전업주부였던 아내는 저를 상대로 부양료 심판 청구를 했고 법원에서는 저에게 부양료를 지급하라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내 또한 이혼을 할 테지만 혼인 파탄의 책임은 저한테 있다면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아내의 반소를 통해서 아내 또한 이혼 의사가 있으니 이제 저는 더 이상 아내에게 부양료를 지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더 이상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네요. 일단 의부적으로 굉장히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이 사연자처럼 상대방의 의처증, 의부증으로 많이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상대방은 자신이 이제 의처증이나 의부증이라는 걸 모르고 계신다는 점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 소재기를 당하고도 내가 왜 이혼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왜 위자료를 줘야 되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면서 이혼 기각을 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시죠. 네. 아니 근데 지금 보니까 노력을 하셨어요. 뭐 통화 내역을 열어보라고 하니까 주기도 하고 친구랑 삼자 대면도 하고 뭐 가족관계 등록부까지 떼오라고 하고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괴로워서 집을 나갔는데 법원이 부양료를 줘라 이렇게 결정을 했군요. 네, 이제 부부 사이에는 이제 상대방을 자기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하게 하는 일차적 부양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혼을 하지 않은 이상 이제 남편에게는 부양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러면 질문이 아내도 반소를 통해서 이혼 의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부인도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니까 일단 이혼은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럴 경우에도 부양료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걸 물어오셨어요. 네, 우선 이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부부의 부양 의무에서 이제 인정되는 권리이고 이제 혼인 해소 시까지 이게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연자는 아내도 반소를 제기했으니까 혼인이 해소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부양료를 주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최근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네. 보면 이제 대법원에서는 이제 부부간의 부양 의무는 동거하면서 정상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것보다는 이제 부부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별거를 해서 배우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부양 의무를 이행할 필요성이 있는 때 더 의미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 이혼 반소를 제기했다는 거는 이혼 의사에 합치했다라고 보는 것이지 혼인을 해소했다라고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는 혼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양료를 계속 지급해야 된다라고 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사연의 경우에도 이제 이혼이 확정될 때까지는 부양료를 지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러면 부양료에 대한 궁금증 이외에 물어오지는 않으셨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한번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연자분이 일단은 지금 배우자의
그런 의부증으로 고통을 받았잖아요. 네. 이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를 한다면 받아들여질까요? 우선 이제 위자료 청구를 하실 때 의부증은 아무래도 좀 증상이다 보니까 이거를 네. 좀 잘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연을 보면 그 아내가 남편을 믿지 못해서 가족관계 등록부, 그러니까 직장 동료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떼우라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걸 떼다 주었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위조되었다라고 믿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황들만 봤어도 굉장히 아내가 의부증 증세가 좀 심하구나라고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뭐 아내와 이런 대화를 하는 문자나 뭐 대화 녹음을 하셔서 증거를 확보하시면 위자료 청구를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러한 상황에서 반소가 제기돼서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으니 다행히 이제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좀 벗어날 수 있으실 것 같아서 한숨 좀 돌리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부양료 관련해서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거나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부양료에 대해서 뭐 금액을 줄여달라 이런 내용으로 법원에 다시 신청을 해보시는 방법도 있고요. 또 이렇게 부양료를 지급한 것을 가지고 이혼을 했을 경우에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에 있어서 참작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소송상 이런 주장을 조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상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오늘 또 감사합니다. 최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